포병의 핵심 K9 자주포와 노인학대의 끝 M48 패턴을 합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K9 자주포와 M48 패턴을 합치면 어떻게 될지 알아볼 텐데요. K9과 M48은 너무 유명해서 더 설명할 것도 없이 거두절미하게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K9과 M48을 합치는 방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1안은 K9의 차체에 M48의 포탑을 얻는 거고 2안은 M48의 차체에 K9의 포탑을 얻는 겁니다. 먼저 1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차 포탑은 전차 중량의 3분의 1로 M48의 중량이 45톤이니 포탑 중량은 15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면 장갑이 178mm나 되는 크고 무거운 포탑에 105mm 전차포가 달려있는데요. 하지만 K9은 155mm 곡사포를 쏘는 만큼 포탑이나 차체나 만만치 않은 수준이죠. K9의 전투 중량은 M48보다도 무거운 47톤으로 포탑 중량도 M48과 맞먹거나 오히려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K9은 이렇게 무거운 차체와 포탑을 가지고도 최대 시속 67km를 달성하기 위해 1000마력급 디젤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반면 M48은 전차인데도 750마력급 디젤 엔진으로 최대 속도가 시속 48km에 불과한데요. M48은 6.25 전쟁 막바지에 나온 전차라 엔진부터 장갑까지 현대전차에 비하면 종이호랑이에 불과하죠. 그래서 M48로 현대전차와 전차전을 벌인다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어서 후방에서 보병 지원용으로 운용하는 게 장비를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K9의 차체에 M48의 포탑을 얹으면 얘기가 달라지는 게 1000마력급 엔진으로 최대 속도가 급상승해서 M48의 화려한 부하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155mm 곡사포를 쏘도록 만들어진 만큼 K200과 달리 차체가 반동을 못 버티는 것도 아니라 기동 사격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데요. 다만 문제는 M48의 차체에 비하면 K9의 차체는 방어력이 떨어지죠. 썩어도 준칠하고 M48은 1세대 전차인 만큼 차체 전면 장갑이 152.3mm로 K9의 차체보다 4배 이상 두껍습니다. M48의 차체는 전차포도 거뜬히 막아내지만 K9의 차체는 14.5mm 탄을 막는 게 전부라 전차전에 투입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볼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장갑을 증설하는 거고 두 번째는 생존율을 높이는 거죠. 엔진의 마력도 충분한 만큼 K9의 차체의 장갑을 증설하고 반응 장갑까지 두르면 적어도 1세대 전차의 방어력은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포탑과 차체 모두 강화하면 북한의 천마호나 성군호 같은 구식 전차의 사격으로부터 어느 정도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최근에 도입한 M2020을 상대로는 열세일 가능성이 상당한데요. K9의 차체를 강화하고 M48의 포탑을 얹은 물건이 M2020보다 강력하면 M2020이 껍데기만 신형이라는 게 증명되는 꼴이죠. 하지만 창과 방패로 대표되는 무기사에서 현대는 창이 더 우세한 탓에 각종 미사일 앞에서 전차는 종이호랑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두 번째 방법으로 생존율을 높이는 걸 언급했는데 그 방법으로 능동 방어 체계를 장착하거나 기동 위장 체계를 적용하는 걸 둘 수 있습니다. 먼저 능동 방어 체계는 적이 쏜 미사일이나 로켓을 적외선 교란이나 폭발 같은 방법으로 격추하는 방어 체계인데요. 러시아의 슈토라-1이 적외선 교란 방식이고 이스라엘의 트로피가 폭발 방식이죠. 만약에 K9의 차체에 M48을 얹은 KM 전차에 이스라엘의 트로피를 탑재하면 북한의 대전차 미사일은 거뜬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메르카바 전차에 트로피를 탑재한 후 실전에서 여러 번 대전차 미사일을 막아내고 적의 위치까지 파악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장갑을 증설할 비용으로 트로피를 탑재하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전차 시대의 끝이 도래하게 한 원흉인 드론 앞에서 능동 방어 체계로는 안심할 수 없죠. 드론은 대전차 미사일보다 작고 느려서 능동 방어 체계가 탐지하기 어려운 데다 개나 소나 적외선 카메라까지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의 적외선 카메라에 KM 전차가 발각되면 아무리 튼튼한 장갑이나 능동 방어 체계를 둘러도 포격을 얻어맞을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은 드론으로 적의 위치를 알아내고 포격 유도를 통해 큰 피해를 주기도 했는데요. 이렇다 보니 현대 전장에서 전차 무용론이 대두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차라리 KM 전차에 거적대기처럼 생긴 기동 위장 체계를 덮어서 적외선 카메라에 안 잡히게 하는 게 베스트입니다. 애초에 가만히 있으면 잘 안 보이니 북한의 드론이 활개친다 해도 떠날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KM 전차의 포지션은 뭐가 되냐고요? KM 전차의 포지션은 보병과 함께 싸우는 경전차로 빠른 기동력을 살려 쏘고 튀는 방식을 통해 보병을 지원하는 거죠. 적으로서는 어디서 쏘는지 모르는 105mm 포탄에 전차나 장갑차가 깡통 따듯 격파당하거나 포격을 피해 후퇴하는 수밖에
수밖에 없습니다. 보병에게 저격수가 큰 힘이 되듯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105mm 포탄을 날리는 경전차의 존재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안은 M48의 차체에 K9의 포탑을 얹는 다운그레이드 자주포를 만드는 건데요. K9의 포탑은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수준이지만 문제는 낡을 대로 낡은 M48의 차체죠. M48의 엔진은 750마력급으로 K9의 엔진과 비교하면 250마력이라는 손해를 봅니다. 이렇다 보니 기동력도 줄어들고 정비 소요도 만만치 않은 난감한 상황에 부닥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M48의 차체를 부활시킬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K9의 포탑을 달아버린 김에 엔진도 K9의 엔진으로 갈아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죠. 이러면 M48의 튼튼한 방어력으로 K9의 강력한 화력을 한껏 발휘하는 돌격포의 화려한 부활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돌격포는 2차 대전 당시 보병과 함께 돌격하도록 만들어진 자주포로 전차전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적 전차와 마주치는 경우가 많은 돌격포는 보병 지원용으로 설계됐는데도 오히려 보병 부대의 대전차 무기보다 우수한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에 주목한 당시 독일군은 돌격포 대대를 전차 대대로 전환했는데요. 그렇게 돌격포는 포병 장비에서 기갑 장비로 변경되더니 구축 전차의 개념으로 연장됐죠. 하지만 M48의 차체에 K9의 포탑을 얹고 엔진도 K9의 엔진으로 교체한 KM 돌격포는 상당히 기묘한 물건이죠. KM 돌격포는 일단 1세대 전차의 장갑을 갖춘 상태로 155mm 곡사포라는 과잉 화력을 자랑합니다. 155mm 고폭탄을 적 전차에 쏘면 현대전차는 완파를 장담할 수 없지만 포나 광학 장비, 궤도 등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현대전차의 전면 장갑은 어마어마하게 두꺼워서 M1 에이브람스의 경우 800mm에 달하는 초중전차급 장갑을 자랑하는데요. 그래서 걸프전에서 아파치가 쏜 헬파이어를 정면으로 얻어맞은 5인 사격에도 살아남는 기염을 토했죠. 그렇다 보니 현대 대전차 미사일은 전차에서 가장 약한 상부를 노리는 방식으로 전차의 뚜껑을 따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KM 돌격포의 진가는 전차전보다 포격전에서 빛을 발하는 자주포의 역할이 두드러질 가능성이 큽니다. M48의 차체로 상당한 방어력은 확보했지만 문제는 포탑은 14.5mm 탄을 막는 게 고작인 언밸런스함이 문제인데요. 그렇다고 포탑 장갑을 증설하자니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지죠. 만약 KM 돌격포의 포탑 장갑을 M48 수준으로 증설해도 대전차 미사일이나 드론 앞에선 먹잇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포탑 장갑을 증설하지 않아도 차체의 방어력이 상당한 덕에 포격전에선 괴물이나 다름없습니다. K9의 방어력은 10m 거리에 떨어진 152mm 고폭탄의 파편을 막아내는 포격전에선 준수한 방어력을 자랑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방어력이 더 강화됐으니 적에겐 아무리 포격해도 상부에 직격하지 않는 한 격파당하지 않는 괴물처럼 느껴지겠죠. 이렇게 1안과 2안을 전부 살펴봤지만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서 한 가지 안을 고르려니 고민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KM 전차와 KM 자주포 중 한국군에게 더 도움이 될 물건은 KM 전차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요? 한국군에겐 자주포가 이미 너무 많습니다. 당장 K9만 해도 1178문에 K55와 풍익은 물론 구룡과 천무까지 더하면 북한을 넘어 대륙까지 갈아엎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미 과할 정도로 보유한 자주포보다 아무리 드론이 활개쳐도 공세에서 빠질 수 없는 전차가 더 필요하죠. K9 자주포와 M48 패튼을 합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